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윤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처음 보인 얼굴,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홍 지사를 문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팍팍 이슈펀치 오늘 첫 소식은 홍 지사와 검찰의 신경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 보면 홍 지사의 노련미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네, 매일 출근길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할 말을 치밀하게 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금품 사건에서 금품을 준 공여자가 사망한 점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었는데요. 네, 당대 이름을 떨치던 모래시계 검사의 면모를 20년이 지난 뒤에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군요. 이 기소를 앞두고 검찰과의 막판 수싸움은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과 홍 지사의 신경전은 이뿐이 아닙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기를 놓고서도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정보를 노출해 홍 지사가 알리바이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반면 홍 지사는 검찰이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밝히면 자신의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전달자가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표를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정표를 제출하기 어렵다. 검찰이 먼저 패를 보여야 자신의 패를 공개하겠다는 전략인데 검사 출신의 노련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후보자들은 기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냈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아서 여기에 보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홍 지사가 깜짝 발언을 하면서 맞불을 놨죠. 집사람이 마련한 비자금이고 은행 금고에 몰래 두었던 돈이다라고 말이죠. 돈을 갖다가 5만 원짜리로 바꿔갖고 대여금고에 이어놨대요. 그래서 이분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하고 대여금고하고 다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보면 그게 나올 거 아니냐. 아직 돈이 남아있단다.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 예. 조사를 해보면 집사람이 그런 걸 했느냐 안 했는지 대부분 나오는데 그걸 마치 그 부정자금 1억을 받은 양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내가 어제 참 화가 나서 내가 잠을 설쳤죠. 네, 홍 지사의 말은 아내가 3억 원 가량을 자기 몰래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고 그 돈을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반드시 재산으로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홍 지사는 은행 금고에 넣은 돈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 셈이죠.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며 받은 돈의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건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것을 인정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는 한마디, 자승자박은 아닐까요? 바닷속을 유유히 헤집고 다니는 잠수함.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아무도 몰래 적진을 침투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댈 거라고 합니다. 상대 입장에선 상당히 위협일 텐데요. 그게 북한의 얘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닌 모이탄이 이용됐으며 수중에서 물 밖으로 내보내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모이탄은 약 150m가량을 비행한 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앞으로 4, 5년 뒤면 KN-11로 명명된 SLBM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이후에
실제로 SLBM을 개발할 때까지는 대개 4, 5년이 더 걸렸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SLBM을 탑재한 2,000톤급 신형 잠수함인 신포급 잠수함 역시 이르면 2, 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LBM, 잠수함에서 쏘아대는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군은 한미연합전력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분야는 정말 잘 모르지만요. 이 북한이 바닷속에서 그것도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미사일을 남한으로 쏘려 한다면 미리 알아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네. 이 회장의 미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그리고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74세인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5월 10일 밤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가족과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의료진과 삼성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자극에 일정 정도 반응은 하지만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사내 매체 미디어 삼성 등에는 이 회장의 쾌유를 기원하는 임직원들의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회장이 누워있던 1년간 삼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성과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 회장 승진은 없을 전망이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삼성의 얼굴로 서서히 각인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북한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군부 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혔었는데요. 네. 저승으로 가는 길 행여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합니다. 팍팍 이슈 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